문제달인 신혜손입니다. 국가직 공무원, 직업상담사 직렬, 직업상담 심리학개론 핵심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35강 진로 성숙도 검사와 경력 진단 검사인데요. 첫 번째 진로 성숙도 검사예요. 이 수퍼라는 학자는 진로 성숙은 한 개인이 속해 있는 연령 단계에서 이루어야 할 직업적 발달 과업에 대한 준비도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한 바 있고요. 크라이티스라는 학자는 진로 성숙은 동일한 연령층의 학생들과의 비교를 통해 나타나는 상대적인 직업 준비 정도이다라고 정의한 바 있어요. 한마디로 진로 성숙이라는 것은 직업 준비 정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진로 성숙은 자아의 이해, 일과 직업 세계의 이해를 토대로 해서 자신의 진로 계획과 진로 선택을 통합 조정해 나가는 발달 단계의 연속인 것이에요. 진로 성숙도 검사 CMI는 크라이티스가 개발한 것으로서 초등 6학년부터 고등 3학년을 대상으로 표준화한 검사 도구예요. 진로 탐색 및 직업 선택에 있어서 태도 및 능력이 얼마나 발달하였는지를 측정하는 표준화된 진로 발달 검사 도구예요. 태도 척도와 능력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요. 진로 선택 내용과 과정이 통합적으로 반영되었어요. 먼저 태도 척도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 결정성, 참여도, 독립성, 지향성, 타협성 이렇게 5개로 구성되어 있어서 우리가 결참, 독지타 이렇게 외웠어요. 결참, 독지타, 결정성은 선호하는 진로의 방향에 대한 확신의 정도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선호하는 진로를 자주 바꾸고 있다라는 것은 그 진로 방향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참여도 또는 관여도는요. 진로 선택 과정에 있어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정도예요. 나는 졸업할 때까지는 진로 선택 문제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겠어. 참여도, 관여도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세 번째 독립성은 진로 선택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예요. 나는 부모님이 정해주시는 직업을 선택하겠다라는 것은 진로 선택을 독립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예가 되겠죠. 지향성 또는 성향은 진로 결정에 필요한 사전 이해와 준비의 정도예요. 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한 바가 거의 없다라는 것은 진로 결정에 대한 준비가 거의 안 돼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타협성은 진로 선택 시에 욕구와 현실에 타협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인데요. 나는 하고 싶기는 하지만 할 수 없는 일을 생각하냐고 시간을 보내곤 한다라는 것이 타협성에 대한 예시가 되겠어요. 능력 척도는 두 번째 능력 척도죠. 태도 척도, 능력 척도 두 개 중에서 능력 척도예요. 첫 번째 자기평가, 직업정보, 목표 선정, 계획,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문제 해결 단계, 문제 해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 척도는 자직목계문 이렇게 외웠어요. 첫 번째 자기평가는 자신의 성격이나 흥미 태도를 명확히 지각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자기평가고, 직업정보는 직업 세계에 대한 정보 등을 얻고 평가하는 능력이며, 목표 선정이라는 것은 자기 평가와 직업 정보를 토대로 해서 목표를 선정하는 능력이겠죠. 계획은 직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능력이에요. 문제 해결은 진로 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이 문제 해결에 해당하는 내용이겠네요. 진로 발달 검사 또는 경력 개발 검사, 일명 CDI라는 것은요, 수퍼의 진로 발달 이론에 근거한 검사예요. 홀랜드의 성격 모형에 근거한 거 아니에요. 수퍼의 진로 발달 이론에 근거한 검사가 CDI, 진로 발달 검사 또는 경력 개발 검사예요. 진로 발달 및 직업 성숙도, 진로 결정을 위한 준비도, 경력 관련 의사 결정에 대한 참여 준비도 등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에요. 8개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5개는요, 진로 발달 영역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에요. 여기 5개 있죠. 이렇게 CP, CE, DM, W, 그리고 PO는 진로 발달 영역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3개는
5개의 하위 척도 중, 여기 하위 5개 척도 중에서 같은 특성을 측정하는 척도들을 조합해서 만든 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CDA, CDK, COT예요. 일단 CP는 진로 계획 또는 경력 계획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커리어 플래닝이라고 하죠. CE는 진로 탐색 또는 경력 탐색이에요. 커리어 익스플로레이션이에요. 의사결정 DM은 디시전 메이킹이고, 직업 정보의 세계 WW는 월드 오브 워크 인포메이션이고, PO는 선호하는 직업군에 대한 지식을 나타내줘요. 그리고 이 중에서 CP와 C를 묶어서 진로 발달 태도를 나타내주는 것이 CDA예요. 그리고 DM과 WW를 묶어서 진로 발달 지식과 기술을 나타내주는 것이 CDK이고, 그리고 CP, C, DM, WW 이거를 묶어서 전체적인 진로 상향을 보여주는 것이 COT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경력 진단 검사예요. 경력 진단이라는 것은요, 경력 개발상의 문제를 측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경력 진단 검사는 경력 개발이나 경력 의사결정 절차를 제한하거나 지연시키는 문제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경력 진단 검사가요. 주요 경력 진단 검사를 살펴보면요, 이렇게 첫 번째 진로 사고 검사가 있고요, 두 번째 진로 전환 검사가 있어요. 그리고 MBS라고 해서 자기 직업 상황이 있고, CBI 진로 신청 검사, 그리고 50호의 CDS 진로 결정 척도 등이 있어요. 주요 경력 진단 검사로 이렇게 5개 정도를 제시하고 있어요. 진로 사고 검사는 샘슨 등이 제시한 건데요, 진로 결정 및 문제 해결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개인이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에요.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이다 했으니까 여기서 딱 벌써 진로 정보 처리 이론과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샘슨 자체가요, 진로 정보 처리 이론 학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사결정 혼란이나 수행 불안, 그리고 외적 갈등, 이 3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 것이 진로 사고 검사예요. 의사결정 혼란, 수행 불안, 외적 갈등. 진로 사고는 진로 선택이나 진로 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로 진로 관련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와 관련된 인지적 정보 처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총 48문항의 자기보고식 지필 검사로서 의사결정 혼란이나 수행불안, 외적 갈등, 그리고 정보처리 영역 피라미드. 정보처리 영역 피라미드는 우리가 진로정보처리 이론에서 그 자기정보나 직업정보, 의사결정기술, 그리고 실행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었죠. 이 정보처리 영역 피라미드는요. 그리고 진로 의사결정 단계, 커사비 과정이라고 있었어요.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분석, 어널리시스, 종합, 신서시스, 평가, 밸류잉, 그리고 실행은 익제큐션이라고 했었어요. 이런 커사비 과정 영역을 측정하는 것이 진로 사고 검사에 해당되어지는 것이고요. 진로 전환 검사는요, 해프너, 멀턴, 존스턴이 주장한 것인데, 특이한 것은 이 진로 사고 검사는 이렇게 소트가 있고요, 진로 전환 검사는 트랜지션이 있어서 똑같이 약어로 CTI라고 표현된다는 거 파악해 두시고요. 일단 진로 전환 검사는 진로 전환의 개념을 심리적 요소만 채택해서 3가지 진로 변화 유형으로 구체화했어요. 첫 번째가 직무 변화예요. 두 번째는 위치 변화고, 세 번째는 직업 변화예요. 심리적 요소만 채택했다는 거 중요해요. 직무 변화는 젖소를 키우던 농부가 벼를 재배하는 농부로 전환했다. 그 직업 자체는 변화한 게 없어요. 단지 이렇게 똑같이 농부예요. 그런데 직무만 젖소를 키우는 거에서 벼를 재배하는 동일 직업 내에서의 직무 변동을 의미할 뿐이에요. 그 다음에 위치 변화가 있는데, 비서가 동일 회사의 다른 부서로 옮기는 것이에요. 고용주나 직무의 변화는 있지만 직무의 책임은 비슷한 경우가 바로 위치 변화 해당되어지고요. 세 번째 직업 변화는 농부가 공장 노동자가 이렇게 바뀌는 것이 공장 노동자로 다른 직업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 직업 변화이다 라고 파악해 보시면 되겠네요.
진로 전환 검사 CTI 하위 요인을 보시면요. 진로 동기, 준비도요. 자기 효능감, 자신감이라고도 하죠. 지각된 지지, 그리고 내적 외적 통제,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자기 중심 대 관계 중심에서 이렇게 진로 전환 검사의 하위 요인 5개가 이렇게 제시되어 있어요. 진로 전환 검사는 개인의 진로 전환 과정에서 자원이나 장벽이 될 수 있는 개인의 내적 과정 변인들을 측정하도록 고안된 40문항 리커트 6점 척도의 검사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하위 요인 5개가 제시되어졌는데요. 이 5개의 하위 요인에 예를 들어서 뭐 진로 동기의 점수가 높다. 그럼 진로 동기는 자원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적 외적 통제의 이 점수가 낮다. 그러면 그거는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위 요인을 6점 척도의 리커트 척도로 측정을 해서 점수가 높은 것은 자원이 되고 점수가 낮은 것은 장벽이 된다는 얘기예요. 리커트 척도라는 거는요. 설문조사 등에 사용되어지는 심리검사 응답 척도 중에 하나잖아요. 보통 5점 척도, 7점 척도, 9점 척도가 있는데 5점 척도가 제일 많이 사용되어지는데 여기서는 6점 척도로 이렇게 사용이 되어졌네요. 진로 전환 과정에 4단계가 있는데요. 이 굿맨이나 슐러스버그, 앤더슨 등이 제시한 것이에요. 공시에 나왔던 것이래요. 첫 번째가 입직 단계예요. 입직 단계니까 이제 직업에 막 입문한 신입 직원이죠. 일의 요령을 배워야 되겠죠. 일과 문화에 대한 기대가 있을 것이고 명시적이고 암묵적인 규준 파악에 노력을 해야 될 것이에요. 그 잘 적응, 아직은 신입이다 보니까 겉도는 주변인의 느낌도 있을 것이에요. 두 번째는 승진 단계인데요. 고속으로 승진하거나 아니면 승진 못하는 정체하는 이 단계에 해당되겠죠. 견뎌야 되는 것이죠. 외로움과 경쟁해야 되고 중간에 끼인 듯한 답답함과 지루함을 느끼게 될 것이에요. 세 번째 퇴사 단계인데 은퇴 또는 직업 변경이에요. 목표 상실과 재형성, 떠나기와 애도하기, 노력하기, 양가 감정의 표현 등이 나타나요. 재취업을 위한 노력 단계는 이 실업 상태로서 소외감을 느끼죠. 좌절과 절망에 사로잡힌 소외감을 느끼게 돼요. 여하튼 진로 전환 과정의 4단계, 입직 단계, 승진 단계, 퇴사 단계, 재취업을 위한 노력의 단계 잘 외워두셔야 돼요. 진로 전환은 성장 또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는 이런 불신, 배신감, 혼란, 분노, 화해와 같은 이런 5단계 반응은 진로 전환으로 인한 이 불균형을 새로운 평형으로 이어가는 전환 과정에서의 변화 특징이에요. 불신, 배신감, 혼란, 분노, 화해요.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기직업상이라고 MBS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홀랜드가 개발했고요. 자기 직업적 정체성 형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예요. 직업 선택에 필요한 정보 및 환경, 개인적 장애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로 신념 검사라는 것이 있는데 CBI라고 하죠. 크롬볼츠가 개발한 것인데 고등학생부터 성인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내담자로 하여금 자인식 및 세계관에 대한 문제를 확인하도록 도와주는 진로 신념 검사예요. 그 다음에 CDS라고 해서 진로 결정 척도가 있는데 50%라는 학자가 개발한 것이에요. 진로 관련 의사 결정 실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검사이고요. 확실성과 미결정성의 이 두 가지 하위 척도를 활용해서 개인의 진로 결정에 장애가 되는 요인과 교육 및 진로 미결정의 선행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확실성과 미결정성의 두 가지 하위 척도를 활용해서 개인의 진로 결정에 장애가 되는 요인과 교육 및 진로 미결정의 선행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50호의 진로 결정 척도 CDS다. 진로 결정 척도는 다른 말로 하면 경력 결정 척도라고도 하니까 영어식 표현을 잘 알아두시기 바래요. 21년도 공식 문제인데요.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심리 검사는 무엇이냐? 진로 결정 및 문제 해결에 대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개인이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했으니까 이건 딱 진로 사고 검사네요. 21년도 또 다른 문제, 굿맨, 슐러스버그, 앤더슨이 제시한 진로 전환 과정의 단계별 주요 문제들이에요.
이거 진로 전환 검사란 말이에요. 리을번이 쫙 보시면 요게 입직 단계이고요. 그리고 니은번이 지금 나와 있는 승진 단계예요. 그리고 디귿번이 퇴사 단계이고요. 그리고 기역번이 재취업을 위한 노력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을, 니은, 디귿, 기역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강의를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